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김장실 사장님 이력을 보니까 네. 굉장히 긴 시간 공직자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종교 예. 모든 분야를 이렇게 총괄하시면서 긴 세월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각 영역에 대해서 짧게 예. 나의 업적은 문화에서는 이거, 예. 예술에서는 이거, 예. 종교에서는 이거였다. 1979년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문화공보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보 파트에 근무를 할 때는 공보국에 근무할 때는 제가 우리 한국인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물질적 선진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선진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선진 문화 시민의식, 선진 정치의식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네. 그게 질서의식, 국제의식, 신뢰의식, 뭐 이런 걸 포함하는 12가지 요목을 정해가지고, 제가 그걸, 책을 만들어서,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서 돌린 게 있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이후에 청와대 사정수석실로 84년 말에 가가지고, 그때는 사정 실무회의와 사정 전체 회의 이런 걸 기획하면서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첫째는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척결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네. 장기적으로는 그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8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가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노태우 정부 때까지 하다가 미국 가서 박사 받고 와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도 또 청와대 정무비서실에 있었는데 Korean Type of Democratization, 한국형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제가 어쨌든 작은 그기라도 기여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87년 대선 때는 민주 투쟁하는 투사들하고 권위주의 체제 출신하고 그렇게 룰 오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 출신이 당선되었는데 여소야대가 되니까 그때 김영삼이라는 민주투사 출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게 하면서 이제 한국형 민주화가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남미나 그 남부 유럽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은 그게 전부 민주투사가 바로 권력을 쟁취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급격한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가 됐는데 노태우가 되어가지고 한국형 민주화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번에는 민주투사 출신 김대중이라는 분이 JP라는 권위주의 체제 상속자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민주화를 또 안정되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라는 분은 재벌 출신 정몽준을 연합을 시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 체제가 안정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민주화가 이렇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할 때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때 젊은 시절입니다만 그렇게 했고 이후에 문화부에 이제 와가지고 예술극장을 참 오래 했는데 예 그때 명동에 국립극장이 버려져 있는 걸 다시 열어가지고 그래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종무실장 하면서 각 종교 간 화합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부 차관하면서 관광 발전도 뭐 하는데 하고 문화예술이 문화복지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문화예술의 창작 특히 대중문화 한류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 그쪽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했는데 그게 이제 K-pop,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는 예술의 전당 사장할 때는 예술의 전당을 민간 자금을 200억 넘게 받아들여 가지고 챔버홀도 열고
토월극장도 다시 고치고 뭐 이런 저런 걸 많이 해서 예술의 전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게 기억이 남고, 이제 국회의원 돼 가지고서는 제가 발의한 대표 3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기본법이라 해가지고 네네. 그 법 통과된 이후에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에는 뭐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법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그걸. 그게 이제 시작하셨군요. 그게 문화기본법인데 네. 그 네.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두 번째 네. 국민생활체육진흥법도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이제 대중문화 한류가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한국인의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고 하는 게 인기가 있겠지. 이걸 생활문화 한류라 하는데, 생활문화 한류 다음 단계는 역시 정신문화 한류가 돼야 될 거다. 그러려면 정신문화 한류가 되려면 오랫동안 100년, 200년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당시 보니까 정신문화를 담당하는 과도 없고, 문화부에. 예, 예산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국인문정신문화진흥법이라는 걸 발의해가 통과시켜서 그 정신문화과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남의 표준이 되는 나라가 되는데, 거기는 대중문화 한류뿐만 아니라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문화 한류,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정신문화 한류까지 네.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네, 지금 관광공사 사장으로 와서는 네네. 예, 팬데믹 이후에 사실 한국 관광이 2021년에는 96만 명으로 외래 관광객이 떨어졌는데, 2022년에는 320만,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1100만 명이 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한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하고 접합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도록 해놨습니다. 금년 목표는 2천만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예.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뭐 정치사적으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시간 네.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총망라해서 네. 이렇게 뭐 정치인이라고는 지금 이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네. 이게 진짜 공직자 플러스 정치인으로서 네.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고향을 보면 경남 남해라고 예. 상주면이라고 상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제 이렇게 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네. 지금의 남해는 이제 관광 도시로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예. 사장님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그런 말씀을 예. 좀 이어서 해주시면 제가 되게 남해 감사하겠습니다. 상주 해수욕장 네. 근처에서 이제 커가지고 자랐는데, 예, 그때는 제 아주 어렸을 때 60년대 초반까지는 해수욕장은 참 좋은데 해수욕꾼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저는 그때 해수욕했습니다. 예. 그런데 60년대 중반에 네네. 그 부산 수산대학에서 네. 전지훈련을 이곳저곳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네. 때마침 60년대 후반부터 경제 개발이 본격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스박스에다가 네네. 뭐 음식을 좀 넣고 해가지고 베케이션 네네. 휴가를 가는 문화가 슬슬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아주 70년 초반부터는 남해 상주 해수욕장은 정말 미어 터졌습니다. 제가 그 70대 초중반에 이제 상주에서 그러시군요. 어렸을 예. 때 예. 해수욕도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 새끼개들 예.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갔던 남해는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거든요. 엄청 가난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휴지를 이제 그때는 휴지도 되게 귀했어요. 네. 그래서 휴지 한 칸을 쓰면 난리를 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서 신문지를 구하셔가지고 예.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예, 어떤 맞습니다. 바켓스 같은 걸 놓으시고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 놓으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꼭 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장님이 어린 시절은 제가 어렸을 때 간 거보다 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네. 이제 그 뒷간에 가서 볼일 보고 네, 난 뒤 네. 지퍼로, 네네. 예, 적은 지퍼로 이제
예, 살짝 닦고 아, 하니까. 썩은 지푸로요? 예. 전부 다. 예. 그런 게 지냈고, 근데 저희 네. 집은 뭐 동네에서 유달리 가난해가지고 저희 해방 직후에 일본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무일푼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누나 둘이가 굶어서 죽었고요. 네. 행적한 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나머지 행적한 둘은 초등학교만 나왔고 이제 그래서 네. 예, 좀 저녁에 이렇게 밥을 좀 해먹고 나면은 네, 네. 8시, 9시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니 배가 고파 잠이 안 옵니다 하면 그만 자거라 하는데 참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예. 혹시 사장님 옥수수, 감자, 고구마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전 좋아하시나요? 정말 고구마를 안 좋아합니다. 아주 막 어려울 때 너무 많이 너무 드셔가지고 많이 그쵸? 먹어요. 아주 네.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왜냐 납니다. 제가 그걸 아는 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분이세요. 아, 도마리.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옥수수죽도 너무 많이 먹고 감자죽, 고구마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아주 신물이 납니다. 네, 신물이 난다고. 예, 그것만 이렇게 보면 하시더라고요. 자동으로 신물이 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삶에 비추어서 좀 네. 이제 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굉장히 좀 검소하게 생활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게 예,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가난하게 커가지고 네. 이제 학교도 못 다니까 이제 억지로 울매불매 다녔기 때문에 정말 검소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네, 또 네. 공직자는 월급이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 키우고 뭐 먹고 살고 하면서 제 혼자서 벌이가 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그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은 빚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검소하게 그렇게 혹시 했습니다. 라면 끓여 드실 때 예. 파하고 달걀을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예, 저는 네. 이제 그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네. 자취를 했는데 네, 네. 그럴 때는 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뭐 파하고 그 계란을 넣을 수가 없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라면 해가 이게 그쵸. 예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아, 이건 이제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집안에서는 라면을 끓일 때 파하고 달걀을 넣으면 죽습니다. 아 정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뭐 제가 좀 가볍고 편하게 좀 예, 질문 예. 드렸고요. 그러면 그 남해 출신으로서 네. 이렇게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제 그런 말 좀 들으시는 상황 아니신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주 국민학교, 상주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를 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손재주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네. 아, 이래가 이거는 앞길이 캄캄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제가 잘하는 걸 이제 추구를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사회 과목을 아주 잘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회박사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가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예 비교적 막 이런 나이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장학금을 받고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8월에 미국 하와이 대학 정치학과로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새벽 5시까지 예 공부를 해가지고 3년 만에 정치학 박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관은 2008년에 됐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고시 합격하거나 외국에서 박사를 받거나 차관이나 국회의원 되면은 동네 잔치를 하는데 저는 아직 동네 잔치를 못 했습니다. 처음 고시 합격했을 때 어머님께서 아이고 네가 합격한 거는 좋은데 너가 행정관들 몸도 아프고 사정이 그러니 나중 집안이 편해질 때 잔치를 하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자는 걸 안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가거나 미국 유학 가서 박사 받고 와도 아이고 집안이 이런데 싶어서 그만 또 안 하고 차관대에서도 못 했고 뭐 국회의원 대에서도 물론 못 했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내 나이가 이리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가족들의 아픔 그런 게 내한테 가슴에 다가오고 사실 나야 누릴 거 다 누렸지만도 그렇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행정관들 부모님들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족사가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도 있었고 형제도 잃으시고 예, 그런 가난과 병고. 가난과 병고. 예, 병고. 네. 병이 나서 그렇게 아프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뭐 일찍 돌아가고 그 또 제일 큰 형님은 그 배를 동진화해 가는 배를 타다가 또 그물에 쏠려 가지고 그냥 시신도 못 찾고 돌아가고 그게 1971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가족사를 하면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사장님의 그 가족사를 이제 그 경험 삼아서 이 시대에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윤택한 시절이라고 하지만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뭐 사실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 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네. 그런 기사를 읽거나 듣게 네. 되면 그래 이제 그 국가라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그렇게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분은 그분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네. 중요하고 오퍼튜니티를 줘서 네. 그분들이 스스로 올라가도록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네. 것이 장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첫째고 규제를 두 번째 없애는 것.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런 기회를 줘도 오를 수 못하는 사람들 네네. 예 그것 때문에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게 그 틈을 메아줘야 된다. 그게 네.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복지 네트워크가 작용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삶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아까 김재철 사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분들도 배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안온하고 문화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문화복지 같은 것도 곁들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불우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유난히 책을 좋아하셨다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는 소년이셨나요? 예,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있는 책이라는 게 뭐 한 방에 7사람, 8사람이 같이 자니까 네네. 그 학교 갔다가 책 보따리 던져놓고 다음날 갖고 가고 그렇게 해가 책을 못 봤는데 담임 선생이 4학년 때 네. 저를 어디 심부름을 시켜서 학교 뒤편에 갔더니 심부름 마치고 보니까 교실 한 칸에 선생하고 뭐 학생 매치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호기심에 들어가서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하니까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읽다가 빌려가도 됩니까 하니까 빌려가도 된다고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책을 쭉 빌려와가지고 나무하러 가거나 펄비로 가거나 그럴 때마다 그 책을 읽었는데 거진 교실 난간에 있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우리 또래에서 제일 유식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쭉 풀비로 가고 서민으로 가면 제 친구들이 쭈루루 제 후배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해주라고 하면은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삼국유사 번역본을 읽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요? 예, 그래서 삼국유사의 그 번역본 읽은 거 기억나는 걸 흥미로운 걸 만파식적부터 별걸 다 얘기하면 흥미로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회 과목을 워낙 한 번 보면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중학교 때 우리 임태영 선생님이라고 사회 과목 가르치던 동아대 법학과 출신 선생님이 하도 사회를 잘한다고 네가 나와서 1시간을 줄 테니까 사회 과목을 강의하라 해서 우리 동급생을 상대로 내가 1시간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 과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대로 가서 미국 가서 정치학 박사도 받고 고시도 이제 합격하고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제 문화부나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면서 보고서를 잘 쓰고 문장이 좋다고 한 거는 어릴 때 그렇게 단련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잘 읽었던 소년의 그 연장선에서 이제 보고서를 잘 쓰는 예. 예, 그런 공직자가 되셨네요. 예. 되게 놀라운 게 말씀 도중에 풀을 베고 소 여물을 먹이고 예, 나무하러 이랬다는 게 다니고. 지금 너무 놀랍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드라마 안에서만 봤던 건데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께서 그런 어린 시절에 풀도 베고 소 여물도 먹이고 나무도 이제 베고 다녔다는 네, 생각. 지금 지게 이런 것도 하고 지게 다니셨죠. 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네네. 전부터 덩치가 크니까 네네. 우리 그 형님들이 네. 저희 체형에 맞는 쪼매난 지게를 해줘서 사실은 6, 7살부터 지게를 네. 지고 다녔습니다. 6, 7살 때부터요? 예. 근데 그리 하고 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남해 금산 쪽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하루에 방학 때는 2번씩 했는데 네네. 새벽에 올라가서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고구마 2개 먹고 또 오후에 가가지고 컴컴할 때 내려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욕심이 나가지고 너무 나무를 많이 질 때는 네네. 대발짝 가서 한 번 쉬고 대발짝 한 번 쉬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나무를 네네. 지고 왔습니다. 제 인내력이 엄청 길러진 거는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인내력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린 시절에 혹시 예. 기도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예,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네. 어머님께서 금음 제사를 지내고 남해는 설날 때 금음 제사를 지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컴컴한데 아가 가자 이래가지고 남해 금산 보리암에 네, 올라갑니다. 보리암, 올라가면은 네. 그 추운데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있다가 법당에서 저는 자고 어머니는 네. 밤새 기도하고 아침밥을 얻어먹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경남공고 불교 학생회에 네네. 들어가가지고 예 3년간 계속 다녔고 네. 고시공부도 절에서 하고 뭐 그리 하면서 이제 불교를 생활화했는데 네. 특별히 김영삼 정부까지 우리 고시 동기들 중에 6, 7년씩 앞서서 네네. 과장 국장이 되다가 이제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처지가 안 좋아지니까 네네.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문을 외고 네네. 사경을 하고 아. 108배를 327배를 네네. 하고 예, 그 다음에 매일 돈 1,000원씩 시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 수출하시나? 절에. 아닙니다. 이렇게 아, 통에 통에다 집에서. 이어놨다가 네. 그게 한 통 다 차면은 또 절에 절에다 보시를 갖다 하시고. 놔요. 예. 그러면 와 사경을 하시면 주로 어떤 경전 사경을 하세요? 예, 2006년 2월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정무실장 되면서 네네. 당시 그 문화국장 선임께서 네네. 법화경 사경을 아, 하면 법화경 좋으니까 사경. 하십시오 네. 해서 사경책을 5권을 줘서 법화경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구나. 네. 예,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 도중에 어머니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효란 무엇인가 잠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분을 잊지 않는 것. 그분을 잊지 않는 그것이 것. 거의 기본입니다. 네. 그 사실 물질적으로 잘해준다고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잘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분의 정성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네. 얘기해 주는 것, 그 정신을 기려주는 것이 네. 첫째 기본이고, 유학에서는 사실 이제 입심양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자기 갈 길을 잘 가주면 그것이 허락고 봅니다. 네. 예. 잊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잘 가는 것. 예. 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사실은 고난의 삶이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고난이란 이런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해 고난이란 수 있는 잘못 생각하면은 네. 걸림돌인데 잘못 생각하면 걸림. 잘 생각하면은 디딤돌이 됩니다. 네. 예, 고난을 네.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실력을 양성하는 기회로 네. 삼으면 정말 한번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예, 고난이 오면은 옳거니 기회가 또 오겠구나.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예,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의 그 내신 책을 보니까 이제 아까 명함에 예. 이제 트롯의 부활이라는 예. 책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서서라는 예. 책을 냈는데 트롯의 부활이라는 책을 내신 게 되게 좀 되게 특별한 이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네. 그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그 여객선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네. 또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엄청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했지. 이제 그런 게 쌓여가지고 그 제가 비교적 직장 생활 할 때도 노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네. 미국 하와이 대학 유학 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네, 네.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때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Korean Popular Song, 한국 대중가요의 정치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오, 네, 네. 가져간 테이프가 있으면 틀고 네. 없으면은 제가 육성으로 부르고 했더니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내가 얘기를 했지만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처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 주제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해서 국회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들을 쭉 봐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네,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대중가요를 인문학적으로 푸는 책들은 네. 많죠. 어떤 노래에 대한 네, 네. 개인적인 감상을. 그러나 이걸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적 학적으로 설명하면 재밌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 강의를 수백 회를 했습니다. 강의 수백 회를 하셨나요? 예. 그리 하다가 카네기 홀에서 결국 공연을 하는 네네. 계기가 됐고 그래서 2021년에는 한 3개월 반 바싹 서둘러 가지고 네. 책을 써가지고 냈는데 네. 부제가 네. 가요로 쓴 한국 현대사 해가지고 네.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18곡의 히트한 대중가요로 한국 현대사를 설명한 네네. 책입니다. 뒤에 책은 네네. 뒤에 책은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있어서는 제가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서 정신 수양, 내 내면의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네. 글들을 많이 올렸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쭉 추려가지고 네. 지난 한 몇 년간 썼던 걸 추려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또 어쩌면 대중가요라는 게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되게 특별한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중가요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어떤 험난한 세상의 위로가 되고 험난한 세상에 어떤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사장님에게는 어땠나요? 대중가요란. 대중가요란 네. 어린 아이의 장난감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린 아이한테는 장난감을 쥐어주면은 시간이 어찌 가는 줄 모르듯이 네. 고난을 겪은 사람한테는 자기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를 노래를 네. 통해서 많이 풀어갑니다. 네. 우리 한국인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만약 노래가 못 부르게 하고 없었다면은 아마 정말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래 하면서 희망도 갖고 그래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네. 한국에서는 이런 지난 일제시대, 산업화 시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객동의 한국사라는 그 강을 건너는데 노래가 큰 위로가 됐다. 큰 장난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사장님이 이번에 정치인으로서 이제 행보로서 이제 사천 하동 남해에 출마를 하시잖아요. 그럼 무엇보다도 사천 남해 하동의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삶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한번 사는 거 어떠니라는 사장님의 삶의 슬로건을 비추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바닷가 출신이니까 네네. 바다에서 배를 동력선을 타고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버리면 네. 섬도 안 보이고 망망대해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치판을 가진 항해사가 방향을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방향 없으면 하루 종일 열심히 가봐도 어디 갈지도 모르고 배가 제자리 도로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내적인 욕구가 뭐인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살펴봐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제일 첫째고요. 그리고 방향을 정했으면 정말 성실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한 분야를 10년에서 20년 하면은 전문가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전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분야를 20년에서 30년 넘게 하면은 두 서너 개 분야가 두루 달통이 됩니다. 네. 우리 저 김재철 사장께서 방송에 정치부 기자를 했다가 사장까지 하시고 나니까 어쨌든 그 PD들 하는 걸 또 많이들 보고 지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듯이 그 두 서너 개 분야를 섭렵하면서 잘 하게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은 달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분야를 50년, 60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도사라 합니다. 네. 예. 돈은 일이관지라 하나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네.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좀 숨가쁜 인생도 있습니다만은 또 편안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쭉 항상 이렇게 삼성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네. 됩니다. 고난이 오거들랑 오케이. 고난을 내가 잘 이용해서 다음을 준비를 해가지고 성취를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너무 성취가 잘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스 로마의 저 비극, 셰익스피어의 모든 비극을 보면 비극의 주인공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에 교만해가지고 전부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겸손하게 처신하고 네. 겸손하게 생각하고 일이 못 될 때는 희망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늘은 앞문을 닫으면 옆문을 열어놓고 뒷문조차도 열어놓습니다. 네. 예,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 첫날이라 예. 이제 사장님께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시나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문화, 예술, 종교 문화를 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 가지고 좀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